에필로그. 어느 문필 노동자의 노마드 라이프. 어린 시절 넉넉치 않은 형편에 할머니까지 모셔야 했던 우리 가족은 모두가 한 방에 모여 살았다. 방이 하나일 때도 방이 두 개일 때도 거실이라는 공간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 집은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경험할 수 있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방 생활을 했는데 5 식구가 방에서 생활하는 일은 늘 고되었다. 입고 먹는 일도, 자고 쉬고 노는 일도, 때로는 손님 치르는 일까지 모두 한 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 공간, 내 방을 갖는 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내 공간이 없다는 말은 내 책상도, 내 옷장도, 내 침대도 없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곧 일기를 써도 남몰래 둘 곳이 없으며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도 소중하게 보관할 곳이 없고 모두가 잠든 밤에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혼자 가만히 누워 생각할 시간조차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누고 내어주어야 했던 생활은 내 나이 29, 결혼을 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결혼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처음으로 내 공간을 갖게 된 계기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공간에 내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꿈에 그리던 책장과 옷장을 놓으며 내 물건들로 내 공간의 면적을 확인해가는 과정은 마치 그 옛날 광개토 대왕이 깃대를 꽂으며 만주까지 국경을 넓히며 느꼈을 성취감과 다르지 않을 만족과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 물리적 공간의 확장과 성취가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창작과 사유와 자유가 아닌 오로지 노동으로의 귀결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해도 티가 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끔찍해지는 가사노동은 내게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여유를 주지 않았고 아이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는 보호자로서의 돌봄 노동은 정작 내 인생을 돌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익숙하고 익숙해서 눈 감고도 노동이 가능한 공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탈출을 시도했다. 우선 집이 아닌 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그리하여 일을 시작했고 그렇게 나는 집을 벗어날 명분을 얻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커갔지만 그렇다고 다시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지는 않았다. 내가 오롯이 나를 느끼며 20대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집과 단절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나는 내 공간과 시간을 만든다는 것이 물리적 소유의 개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공간보다 오히려 시간에 대한 소유가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물리적으로라도 내 공간을 확보해 시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해 공간과 시간의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자칫 긴장을 늦추면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도 경험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모든 주변의 것들과 단절된 시간이 주어지는 공간이다.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 나만 존재하는 시간,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존재만 머무르던 공간,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된 채 떠오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유를 엮어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 나에겐 최적이다. 나라는 사람과 연결되는 어떤 고리도 없는 늘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곳 말이다.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역병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집안에 사무실과 헬스장을 만들며 안으로 숨어들었지만 나는 거꾸로 밖으로 나갔다. 약간의 낯섦과 이방인으로서 주변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공존하는 공간을 찾아 노트북 하나 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여차하면 노트북과 책 한 권 챙겨 들고 카페로 향한다. 그것이 가족에게도 자연스러운 아내와 엄마의 모습이 됐다. 다행한 일이다. 그렇게 노마드 생활을 하며 떠돈 지도 1년이 넘어간다. 그동안 몇몇 곳에 카페를 점 찍어 두었다. 비 오는 날 가기 좋은 곳, 집중해서 글쓰기 좋은 곳,
일하다 누굴 불러 만나도 좋은 곳, 이동거리가 짧아 가기 편한 곳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아지트를 곳곳에 마련해둔 나는 불러주는 곳 없으나 갈 곳 많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왜 굳이 밖으로 나가 아무도 부탁한 적 없는 글을 꾸역꾸역 써대느냐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글을 쓰는 행위는 스스로 제법 괜찮은 사람이란 착각을 하게 만든다.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감정들을 잡아 나열해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란 아주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이라 생각했으나 뿌리 깊은 사회 부조리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사고의 확장은 나의 삶과 나와 비슷한 타인의 삶까지 들여다보게 하고 내가 느낀 감정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한다. 물론 저 혼자 넘치는 감정으로 이를 그르쳤다는 결론에 다다를 땐 반성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밖으로 나가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은 어느 순간 나 스스로 성장해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제법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이제는 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리하여 가능하면 앞으로 더 많은 나만의 공간에 물색하는 것을 즐거움이자 보람으로 삼으려 한다. 낯섦이 주는 관점의 전환, 타자로서 느끼는 세상의 공기, 어색한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나는 아무래도 역마살을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